2025년 말에요. 모두가 환호하던 그 뜨거운 주식시장에서 왜 유독 철강주만 소외됐을까 다들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2026년의 거대한 반전 시나리오를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한쪽에선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회복이, 다른 한쪽에선 그야말로 격변의 파도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작년 말 코스피가 정말 불타오르던 때 다들 기억나시죠? 웬만한 주식들은 다 날아갔는데 참 이상하게 철강주만은 정말 조용했어요. 마치 뭐랄까 시끌벅적한 파티에 혼자 초대받지 못한 손님 같았달까요?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그 이유부터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가장 큰 이유, 바로 시장이 목 빠지게 기다리던 중국발 공급구조 조정 카드가 끝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정말 컸고요. 여기에다가 또 개별 기업들의 실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엔 시장의 그 뜨거운 상승세에서 완전히 비켜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시장의 기대가 실망으로 확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부진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시장의 이런 외면 덕분에 아주 극적인 반등의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섹션, 철강의 계산된 회복 시나리오,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두 섹터를 꿰뚫는 키워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철강은 회복입니다. 이제 최악은 지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무역 분쟁에서 오는 반사이익이 주된 동력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비철금속은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바로 격변이죠. 공급망,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철강의 회복을 이끌 구체적인 동력, 그 엔진은 과연 뭘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 철강에게 어마어마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원래 미국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알제리 같은 나라들이 줄줄이 덤핑 판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거대한 공급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빈자리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들어가면서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예상이 아닙니다. 이미 데이터로 찍히고 있는 팩트예요. 자, 이 숫자 13만 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026년 2월 딱 한 달 동안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입니다.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수치냐면요. 바로 직전 분기였던 2025년 4분기, 그러니까 석 달 내내 수출했던 양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이건 단순한 회복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계산된 회복의 길을 걷는 철강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경제 논리보다 공급망과 정치가 가격을 쥐고 흔들죠. 격변의 비철금속 시장, 그 새로운 게임의 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철금속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 자체가 너무 부족해요. 이게 가격의 바닥을 꽉 잡아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죠. 특히 히토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탈중국 공급망 재편을 계속 부추기고 있고, 또 달러의 힘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바람이 지금 한 방향으로 아주 강하게 불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수요가 아닌 공급과 지정학, 그리고 광물의 무기화가 시장을 좌우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경제 데이터만 들여다봐서는 이 시장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정 광물이 한 나라의 외교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죠. 이 복잡한 분석을 녹여낸 전략가들의 최선호 종목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철강 업종 안에서 전략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기업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2026년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이 무려 74%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그냥 실적이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극적인 턴어라운드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저 영업이익률의 개선 폭이에요. 돈을 버는 능력,
즉 기업의 체질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럼 왜 포스코 홀딩스냐?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그동안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리튬 사업이 드디어 2026년에 흑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아픈 손가락이 효자가 되는 격이죠. 둘째, 포스코 ENC처럼 부진했던 자회사들도 제 궤도에 오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본업인 철강 사업이 반덤핑 수혜를 톡톡히 보면서 다시 강력한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림인 거죠. 이런 강력한 턴어라운드 전망을 모두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눈여겨볼 기업은 현대제철입니다. 포스코홀딩스와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제철의 투자 포인트는 정말 심플하고 강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미국향 철근 수출 급증, 그 최대 수혜주가 바로 현대제철이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 시장 구조조정이라는 잠재적인 호재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올라갈 공간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게 잘 나가는 성장주만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리스크는 과연 뭘까요? 어쩌면 그건 주가 하락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잿더미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회복의 불씨를 모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게 아닐까요? 시장은 늘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법이니까요.